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 의장간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바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순 명료합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거든요.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 이게 조기 진단이 위암은 진짜 중요하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만 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암은 21년도에는 발생 순위가 4번째였습니다. 근데 22년도부터는 유방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많은 암이 위암입니다. 사망률도 5번째인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사망률이 좀 더 낮고요. 위암보다 위를 차지하는 거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사망자 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생존율은 93에서 95년도에는 위암이 진단되었을 때 5년 생존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은 5년 사이에 재발이든 어떠한 이벤트든 해가지고 돌아가는 무서운 질환이었고 다만 점점 연도가 높아질수록 5년 생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에는 현재 위암에서의 5년 생존율 78% 그리고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에는 78.4% 지금 한 30년 사이에 5년 생존율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 말은 위암의 성질이 이 30년 전과 이때랑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병원에 위암 진단 받아가지고 오면은 증상이 있어서 오셨겠죠. 그러면 수술로 손을 못 쓰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기 진단 때문입니다. 방금 똑같은 표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위암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단으로 인하여 생존율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발병 요인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암이 걸렸을 때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어떤 거를 안 챙겨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게 딱 점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 화색 어떤 그렇게 이상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조기 위암으로 발견되었거나 그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발견이 같이 되었으면은 세균 치료를 해야 위암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가 노력해서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결국 내시경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만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위암도 마찬가지로 위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약하지만 흡연이 음주보다는 조금 더 위암을 더 발생시키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그리고 음주는 한 2배 정도 전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짠 음식, 염분이 많은 식사 위의 어떤 장벽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암의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위암의 발생 고위험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염분이 많은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가족력, 모든 암도 마찬가지지만 위암도 가족력이 있으면은 위 내시경을 좀 더 철저하게 잦은 빈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호에서보다 남자가 한 2배 정도 더 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소화불량, 사실 소화불량은 비특이적입니다. 왜냐면 위암에서만 소화불량이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소화불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현듯 이따금씩 있을 수가 있고 위염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암성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하나만으로 위암에 꽂히면 안 됩니다. 다만 검은색 변, 혈변 중에서도 검은색, 흑색변 위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이제 소장이나 대장을 거치면서 변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흑색변을 본다. 그러면 정말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복부 팽만감, 구토, 체중 감소 이거는 대부분 증상이 있으면 이미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위암의 진단을 말씀드리면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단 방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암의 진단과 비교를 했을 때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력한 무기인 위내시경이 있죠. 위내시경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접근성도 편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고 육안적 소견으로 위암의 진행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의 확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위궤양도 위암의 증상이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보더라도 궤양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의 육안적인 소견으로는 위궤양과 위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위궤양은 암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약물로 많이 치료됩니다. 위산 억제제로. 근데 위암은 치료 방법이 완전 달라지죠. 위궤양이랑. 결국
위궤양과 위암을 구분하려면은 조직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 조직검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내시경입니다. 제가 사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유관적인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여기 무조건 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숙련이 된 소화기 내과 또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유관적으로 만약에 내시경 한 선생님께서 이걸 봤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 환자분은 암일 가능성이 높고 조기 위암이 아니라 진행성 위암이겠구나 해서 조직검사를 나갈 겁니다. 위내시경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암에서는 강력한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이렇게 위의 안쪽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암이 과연 위벽을 얼마나 침투를 했느냐는 불가능합니다. 확인하기가. 추정을 할 수 있겠으나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강 내에 임파선의 전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안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바깥쪽, 즉 배 안에 복강에 있는 임파선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암이 진단됐으면 이 위암이 얼마나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위내시경만으로는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내시경은 위암의 확진에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임상적인 병기 설정,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의사들이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정하려면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위내시경 검사랑 CT 검사를 통해서 2기 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3기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 이거는 1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환자분이랑 보호자분도 개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임상적인 병기 설정은 의사에게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위내시경으로는 위벽의 침유 정도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복강 내 임파선 전이 여부도 위내시경만으로 알 수가 없고 타장기의 전이 여부도 위내시경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그 추가적인 검사는 복부 CT입니다. 복부 CT를 통해서는 위암이 위벽을 얼마나 침윤을 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CT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하고 다만 위벽을 확실하게 뚫었는지 아니면 뚫기 전까지만 갔는지는 최종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병리과에서 한 5, 6일 걸려서 시행하는 조직검사, 현미경적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 내에 임파선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장기의 전이 유무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어서 이제 저희 외과 외래로 오시면은 수술 전 검사랑 함께 제가 CT를 처방을 합니다. CT를 처방을 해야 이러한 걸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술 전에 복강 내 해부학적 구조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마다 약간씩 변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위내시경, 그리고 복부 전선환 단층 촬영이 필수적이고 다음 요 두 개는 부수적입니다. 내시경 초음파, 위내시경처럼 이제 입안을 통해서 이제 관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초음파로 이제 복강을 보는 건데 내시경 초음파는 항상 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술과에서는 내시경 초음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입니다. 다만 매우 조기 위암이고 이게 내시경 절제가 가능해 보인다. 수술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를 보면은 위 내시경이 할 수 없는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암이 위벽을 얼마나 뚫었는지 그거를 내시경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PET, 위암은 필수적은 아닙니다. 다만 CT에서 꽤 많이 진행이 된 위암일 때 과연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진행된 게 맞는지 CT의 소견을 한 번 더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좀 PET가 도움이 됩니다. 위암은 조기 위암이랑 진행성 위암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위벽은 음식물이 만나는 요 점막층부터 시작해서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 그리고 장막 하층, 장막층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위벽 구조물이 있습니다. T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병리 설정 중에 일부이고요. 아까 그 벽 침윤, 점막층과 점막 하층, 조기 위암은 점막층에서 점막 하층까지 침범했을 때 위암이 이때를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성 위암은 점막 하층을 넘어서 뿌리가 뚫고 나가면은 그때는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에 국한된 이거는 조기 위암이고 점막 하층을 지나 근육층을 침범, 장막 하층을 침범, 장막층을 넘어서 위 벽을 뚫고 나온 요 T2, T3, T4A는 다 진행성 위암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기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 기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습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 절제, 그리고 위 절제, 약물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은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합니다. 얘가 지금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식도 위 접합 부위고 얘 조직 검사를 해서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고 점막층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이때 이제 내시경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다만 내시경 절제술은 많은 위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기 위암에서 일부 환자들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를 통해서 완치를 시도할 수 있는 위암의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 절제술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 절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암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위를 상방과 하방을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파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임파선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조기 위암이고 임파선에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발할 길을 막기 위해서는 위암은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를 절제하면서 그 주변의 임파선들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발할 수 있는 길도 막을 뿐더러 임파선 절제를 시행을 해야만 수술을 해서 위암을 완치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파선 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 절제랑 임파 절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 절제하고서 그 아래에 있는 장을 잊지 않으면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재건술, 문합술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위 절제술이고 이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 절제술은 예전에는 개복만 했으나 현재는 복강경이 많이 발달되었고 조기 위암에서는 개복보다 복강경이 개복보다 이로운 부분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복강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면은 개복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복강경 또는 로봇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 절제는 위의 위치에 따라서 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할 수도 있고 위치가 안 좋은 위의 상부에 있으면 위를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파 절제를 해야 되는데 복강 내 위 주변에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있는 임파선의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임파선 절제를 해야 위암 환자의 수술에 충실하게 절제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연결 방법이 더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오셔가지고 왜 자기한테 이 문합을 안 하고 왜 저 문합을 했느냐, 왜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안 이었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지는 않습니다. 문합하는 방법은 위암의 위치, 남은 위의 용적, 그리고 의사의 경험 이런 종합적인 거를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떤 문화법이 더 환자분에게 안 좋다, 어떤 문화법이 더 해롭고 이 문화법은 더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환자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로운 대로 위장관 외과 의사가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위암의 치료, 약물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물 치료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항암제입니다. 이 수술적 천연항암 치료 이거는 지금 너무 임파선 전이도 심하고 꽤 진행이 됐으니까 일단은 선행항암을 먼저 하고 치료 성적이 괜찮으면 그때 수술하자.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수술적 선행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암이 있던 부위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술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암 사이즈를 줄이거나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 이거는 이제 1기 조기 위암은 보조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추적 관찰만 하면 되고요. 2기 초반에는 의사가 좀 고민할 일이고 2기 후반 이후부터는 보조항암 치료를 해야만 향후 5년간의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를 하면 몸 안에 암이 남아있느냐 이미 수술로 다 뗐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남아있는 위암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임파선에 전이가 됐으면 이미 씨앗 같은 유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암 세포들이 혈액이나 임파선을 따라서 다니겠구나, 임프관을 따라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실제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게 보조항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항암으로 고식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치 목적은 아니고 생존기간의 연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위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4기 위암이다. 그러면은 사실 수술에 대한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항암은 생명 연장의 목적인데 위암이 무서운 거는 4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됩니다. 항암제를 치료한다고 해도 항암했을 때 안 했을 때가 한 2,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2, 3개월이라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조기 위암에서의 5년 생존율은 97.4%, 거의 100%입니다. 국한, 즉
임파선이 전이가 되지 않은, 국한이 정확하게 조기위암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기위암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진행, 임파선이 전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2기 초 또는 2기 후부터 3기 후반까지, 이때는 5년 생존율이 62%입니다. 원격전이, 복막전이 또는 간전이, 폐전이, 뼈전이, 이런 원격전이인 상황, 4기 위암에서는 5년 생존율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기준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2년마다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해라, 이렇게 다들 알고 그렇게 받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예방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요인으로 위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주, 금연, 짠 음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거를 개념적으로라도 알고 계시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실천을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말입니다. 내시경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1년마다 한 번씩 하면은 내시경 하시는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현재 장상피 화생이 있다. 이 장상피 화생은 위 장벽이 손상되고 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점막이 소장상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전암 병변입니다. 그렇다고 장상피 화생에 우리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장상피 화생 있으면은 암 걸리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장상피 화생, 만성 유추성염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있는 사람이 약 10배 정도. 그러니까 확실한 전암 병변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했을 때 장상피 화생이 있거나 만성 유추성 위험이 있다, 또는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해줘가지고 내시경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분들은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 강력 권고 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